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아직 좀 이른 시간인데 법원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광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전두환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설 출입구입니다. 법원 앞부터 정문까지 경찰 철제 펜스가 쳐져 있고 현재 곳곳에 경찰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을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일찌감치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앞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할 때 오후 1시를 전후에 도착했던 만큼 오늘도 재판 시작 1시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이른 시각이어서 법원 앞은 긴장감 속에서도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5.18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 계획이고 또 선고 결과가 나오면 법원 앞에서 곧바로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월 단체와 언론사, 일반인을 포함해 방청 인원을 70여 석으로 제한했습니다. 방청 인원은 줄었지만 법원 앞에서 집회가 예정된 만큼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2년 6개월여의 재판 동안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단 2차례만 출석했고 광주에 와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함께 법정 출석 전후로 전 씨가 무슨 말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대부분 재판에 불출석해왔지만 선고일인 오늘은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 씨의 회고록 출간부터 선고를 앞둔 오늘까지 3년 7개월간의 시간을 손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여 년 전 국회 청문회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그런데 두 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조비오 신부를 전두환 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합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를 형사고소했고 이듬해 검찰은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18차례의 공판 기일이 열리고 양측에서 30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하는 동안 전 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2차례 인정신문을 제외하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32년 만에 광주 방문이었지만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는 들을 수 없었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지난 4월에도 사과 없이 법정에 들어선 전 씨는 법정 안에서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힘들었다던 전 씨의 행적들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사대해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12.12 군사 쿠데타 40년이 되던 날엔 쿠데타 가담자들과 호화호찬을 즐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전 씨의 회고록에서 시작된 논란은 역설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고 진상규명 과제 가운데 하나인 헬기 사격에 대한 논란을 매듭 짓는 기회가 됐습니다. 야만적인 군의 작전, 이른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둘러싼 재판으로 2년째 7개월 넘게 쟁점이 이제 끌어왔고 그런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릴 시점에 와 있는 거죠. 3년 7개월 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되는 현장에서 전두환 씨가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됐는데요. 오늘 오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과 역사적 의미를 유승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와 전두환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입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 씨 측 주장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전두환 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만 본질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는지 확인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헬기 사격 여부는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95년 특검까지 논란의 영역이었지만 2017년 전일 빌딩 탄음 분석 결과와 헬기 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 시민군에 맞선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해온 신군부의 논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상에서 시민군과의 충돌 상황에 벌어진 발포와 달리 헬기의 공중 사격은 일방적인 공격과 잔혹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재판에서 전 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1997년 내란 목적 살인죄로 처벌받은 지 23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시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조금 전 오전 7시부터 주간조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 공장은 광주 1공장을 비롯해 2공장과 하남 버스 특수공장 등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생산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추가 검사에서 3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직원들은 최근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규모가 확대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방역당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가동 중단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2단계가 시행 중인 순천시를 제외하고 현행대로 1.5단계를 유지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브리핑을 열고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 내일부터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9.6명으로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방역 시스템 내에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1.5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과 활동에 대해 12월 1일 0시부터 2주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는 12월 1일 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둘째, 일반 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셋째,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됩니다. 넷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내 시설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지역 감염 확산을 단시간 내에 차단해 이 고통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수능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통해 교통지도차량과 견인차, 지도요원 등 700여 명을 투입해 수능 당일 교통지도에 나서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수험생 긴급소송반도 운영합니다. 올해 광주에서는 40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지며 발열 체크 등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광천동과 첨단지구 등 외지인 부동산 매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봉선동과 수안지구뿐 아니라 가격 급등 현상이 광주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자 부동산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등입니다. 광주시 동구는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를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경계 조정은 새로운 도약과 지역 간 공존을 위한 것이라며 광주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일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지난 19일 북구 문화동과 풍양동, 석곡동 등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 1동과 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과 주택정책, 그린뉴딜 부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청년 정책관과 주택 정책과를 신설하고 광주형 인공지능 그린뉴딜을 추진할 조직을 확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단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나주 금성관과 나주 향교, 서성문 등이 밀접돼 있는 나주 과원동 일대 9만 8천여 제곱미터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 특색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2025년까지 772억 원을 투자해 한옥 235동 등을 신축하는 등 경관을 개선해서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령 강사를 내세워 강의료를 착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A 교수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 교수에 대해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논문 대피를 알선하고 논문 심사비를 요구했다는 등의 비위로 고발된 데 이어 강의료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심 곳곳에 버려진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방치되거나 분해 파손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2달 넘게 방치한 차량입니다. 광주시는 자진 처리 안내를 한 뒤에도 견인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0년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156건의 개선 사례 가운데 전문가와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10건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한 전남소방본부의 누워있는 환자 제실 알림판 부착 제안은 국민 온라인 심사와 국민 현장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가 발효 특성이 우수한 전통된장의 종균을 이용한 특허 기술을 전남의 농업회사 법인 3군데에 이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기술 이전으로 단백 분해 효소와 향균 활성 능력이 좋은 바실러스균을 이용해 나트륨 함량은 낮고 품질과 생리 활성이 우수한 전통된장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통된장은 영양과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반면 재래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염도가 높고 품질 안정성이 낮아 품질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맛있네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겨울이 오는 걸 말해주듯 한라산과 인천 등의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광주 전남 지역은 첫눈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눈이나 비로, 아침 이후에는 빗방울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0.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이번 주 내내 0도에서 1도 사이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낮 기온은 주 중반에 잠시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낮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들도 있는데요. 화순이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평과 광주가 8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9도, 곡성과 구례 8도로 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8도, 강진과 해남 9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의 낮 기온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기온은 낮지만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